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버꽃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1단계 학습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이론과 실기 강의를 수강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2단계 학습으로 실버꽃 TV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수강한 이론 부분 중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만을 요약해서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이론, 실기, 실습에 해당하는 실전 문제 풀이를 통해 실버꽃 TV가 여러분들을 합격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오늘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장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부분입니다. 먼저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의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다른 질병을 동반한다. 둘째,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이 곤란하고 질병 발생 원인이 불명확하다. 셋째, 대부분 만성 퇴행성 질환이다. 넷째, 질병 결과가 길고 빈번하게 재발하며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다섯째,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다. 여섯째,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 저하로 약물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일곱째, 초기 진단이 어렵고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여덟째, 신체적 측면을 떠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이 모두 연관되어 있다. 다음은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특성입니다. 첫째, 노인은 짠맛과 단맛에 둔해지고 쓴맛과 신맛은 잘 느낀다. 둘째, 위액 분비량이 감소하고 산도가 저하된다. 셋째, 췌장의 호르몬 분비 감소로 당내성이 감소한다. 넷째,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한다. 다섯째, 간 기능이 떨어져 약물의 대사 능력이 저하된다. 여섯째, 대장의 기능은 소화된 음식물의 수분을 흡수하여 변이 굳게 만드는 것이다. 소화기계 질병 중에서 먼저 위염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염은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으로 구분합니다. 증상은 명치 부위의 심한 통증, 트림, 구토 등입니다. 치료는 하루 정도 금식과 미움과 같은 유동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궤양에 관한 것입니다. 위궤양은 위내가 헬리콥터균으로 감염되는 것입니다. 요인 즉 병의 발생 원인은 진통제, 소화제 등의 잦은 사용입니다. 그리고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이 증상입니다. 위암입니다. 초기 위암은 암세포가 점막 또는 점막 하층에만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행성 위암은 암세포가 근육층 위로 뚫고 나온 상태입니다. 위암은 치료 5년간 재발 확인을 위해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대장암은 맹장, 결장,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대장의 가장 안쪽 표면인 점막에 발생합니다. 발생 원인은 고지방, 고칼로리, 저자녀 시기의 섭취 등입니다. 증상에는 장습관의 변화와 장폐색, 혈변, 직장출혈 등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식이요법 즉 통곡식, 생채소 및 생과일, 식물성 지방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생수 마시기도 대장암에 좋은 치료법입니다. 설사입니다. 설사는 배변량뿐 아니라 배변 횟수가 증가하는 질환입니다. 치료 및 예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몸을 따뜻하게 한다. 둘째, 물을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한다. 셋째,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지사제를 복용한다. 넷째, 카페인 음료수, 술, 고섬유소, 고지방 음식 등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피한다. 다섯째,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여섯째, 대상자에게 야채죽, 보리죽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변비입니다. 변을 보는 횟수가 일주일에 2에서 3일 이하이면 변비입니다. 고섬유질 음식 섭취의 감소, 화재 남용, 마약성 진통제 복용 등이 발병 원인입니다. 치료 및 예방법은 식물성 식이섬유와 다량의 물 섭취, 우유의 적극적인 섭취, 체조 걷기와 같이 운동력을 높이는 운동 등입니다.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특성입니다. 노화가 시작되면 호흡 근육의 위축과 근력의 약화로 피로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기침 반사와 섬모 운동이 저하됩니다. 또한 기관지 분비물이 증가하고 코 속의 점막이 건조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호흡기계 질병으로 먼저 독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겨울에 유행하는 질환입니다. 치료 및 예방법으로는 항바이러스제 복용, 매년 1회 예방접종, 마스크 착용 등이 있습니다. 만성 기관지 염입니다.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가 힘든 질환입니다.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는 심호흡과 기침으로 기관지 내 가래 배출, 금연, 기관지 확장제 사용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폐렴입니다. 폐렴은 폐 조직에 염증이 생겨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 일반적이나 음식물이 기도 내로 넘어가 기관지나 폐에 염증을 유발하는 흡인성 폐렴도 있습니다. 증상은 두통, 근육통, 흉통, 고열, 기침, 호흡곤란, 화농성 가래 등입니다.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는 산소 공급, 기침, 심호흡으로 체내 혈액의 산소 농도를 유지하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천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식은 기도의 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벽의 부종과 기도협착, 기도의 과민 반응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발생 원인은 흥분이나 스트레스, 꽃가루나 고양이 털 등 알레르기성 물질,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하는 행동 등입니다. 증상에는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 호흡곤란, 알레르기성 비염 등이 있습니다. 치료 및 예방법입니다. 첫째, 담배, 벽난로, 먼지, 곰팡이를 피한다. 둘째, 갑작스런 온도 변화를 피한다. 셋째,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넷째, 65세 이후 1회 폐렴구균 백신을 예방접종한다. 천식에서 흡인용 기관지 확장제 사용 순서입니다. 1. 흡인기의 뚜껑을 열고 흔든다. 2. 흡인기를 입으로 문다. 3.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흡인기를 누른다. 4. 3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쉰다. 5. 10초간 숨을 참은 후 천천히 내쉰다. 흡인용 기관지 확장제 사용 순서 정리하겠습니다. 뚜껑, 입, 흡인기 3초 숨, 10초 숨입니다. 뚜껑, 입, 흡인기 3초 숨, 10초 숨. 폐결핵입니다. 폐결핵은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발생 원인은 결핵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영양 부족, 스테로이드 등 면역 억제제 사용입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이나 2주 이상 기침과 흉통이 지속됩니다. 간 기능 검사와 객담 검사를 하면서 결핵약을 복용하고 약물 투여로 인한 위장장애, 홍조, 피부 발진 등 부작용을 관찰해야 합니다. 흉부 엑스레이 검진과 가래 검사로 조기 발견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입니다. 첫째,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로 탄력성이 감소한다. 둘째, 최대 심박 출량과 최대 심박 동수가 감소한다. 셋째, 말초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감소한다. 넷째,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한다. 다섯째, 하지의 부종과 정맥류 발생이 증가한다. 여섯째, 항문의 치질이 발생한다. 고혈압입니다. 성인 최고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최저 혈압이 90 이상인 질환입니다. 증상은 뒷머리가 뻐근하게 아프고 어지러운 것입니다. 팔다리도 저립니다. 치료 및 예방법입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조절되어도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의사와 상의하여 약물의 종류와 용량을 결정하고 약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저염 시기와 저지방 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지방 유제품을 먹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혈압에 대한 잘못된 편견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혈압이 높으면 치료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틀린 말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복용한다. 맞는 말입니다.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그만 먹어도 된다. 틀린 말입니다. 혈압 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 틀린 말입니다. 약 복용이 고혈압의 합병증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안전하다. 맞는 말입니다. 동맥경화증입니다. 동맥경화증은 동맥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 혈관벽이 굳어지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발생 원인은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섭취 과다, 스트레스, 비만, 흡연, 과음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입니다. 증상은 흉통, 압박감,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 등입니다.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 저염 시기와 저지방 시기,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해야 합니다. 심부전입니다. 심부전은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고혈압, 심장병, 신장병, 관상동맥 질환 등이 그 발생 원인입니다. 심부전의 증상은 의식 혼돈, 운동 시 호흡 곤란이 발생하고 신장 혈류량 부족으로 의존성 부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매일 체중 측정을 해서 체중 증가를 관찰해야 합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치료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빈혈입니다.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발생 원인은 철분 섭취 부족과 철분 흡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빈혈 증상은 현기증, 창백, 소화불량, 그리고 성욕감퇴, 두통 등입니다.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는 굴, 달걀, 노른자, 붉은 살코기, 콩류, 시금치 등으로 철분을 섭취하고 처방받은 비타민C와 철분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빈혈을 느낀 경우에는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아야 낙상으로 인한 머리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특성입니다. 첫째, 작은 충격에도 골절되기 쉽다. 둘째, 근긴장도와 근육량이 저하된다. 셋째, 팔다리의 지방이 감소한다. 넷째, 엉덩이와 허리의 피하 지방이 증가한다. 다섯째, 인대의 탄력성이 감소한다. 여섯째, 추간판이 얇아진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특성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 질환은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긴 질환입니다. 관절을 싸고 있는 조직의 퇴화와 연골의 탄력성 저하가 발생 원인입니다. 이 질환의 증상은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직 현상과 관절의 변형입니다.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는 체중 조절,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관절 운동, 그리고 수영, 체조, 평평한 흙길 걷기를 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은 뼈세포 상실로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발생 원인은 약한 골격 및 저체중, 칼슘 섭취 부족, 흡연, 카페인의 과다 섭취 등입니다. 증상은 허리 통증, 잦은 골절입니다.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칼슘 섭취,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부하 운동, 비타민 D 함유 음식 섭취, 햇볕쬐기로 비타민 D 생성 등이 필요합니다. 고관절 골절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관절 뼈가 부러지는 것으로 주로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을 하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발생 원인은 저체중 또는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다이어트,
그리고 골다공증입니다. 증상은 서해부와 대퇴부의 통증, 뼈가 부러지는 소리입니다. 낙상 예방 및 골다공증 치료가 치료 및 예방 대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